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저는 이 시장을 봅니다. 4월 한 달간 매수하세요. 후회 없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의 시장 한번 또 쓱 훑어보고 가야겠죠. 자, 오늘의 시장 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7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1 종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이 좀 많죠. 천 종목이 넘어가고, 뭐 코스피도 상승에 비해서 하락이 더 많았지만 시장은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뭐 많은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상승장에서 마무리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좀 하방하면서 마이너스로 시장이 끝난 것을 오늘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시장에서 과연 누가 많이 샀느냐? 뭐 일단 개인이랑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팔았어요. 오늘은 외국인이 좀 시장을 이끄는 하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뭐 이끌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끌려 올라왔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이게 볼 수 있지만,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죠. 오늘 1% 가량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뭐 어느 정도 힘든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의식주죠. 의식주.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든 의식주를 많이 얘기하죠. 의식주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 오늘 저는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최근에 일단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계속된 뭐 품귀 현상, 석유라던가 뭐 혹은 지금 뭐 제지주 뭐 이런 것도 한창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죠? 자,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먹어요. 뭐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서 제가 좀 재미난 주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넘겨보시면, 자, 이제 배달 플랫폼 현황들을 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4대 시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배달 플랫폼에 일단 뭐 가장 잘하는 배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쿠팡이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식기는 했지만 요기요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한카드에서 만든 땡겨요. 요게 이제 한동안 좀 많이 치고 올라왔었어요. 땡겨요가 이제 수수료가 가장 적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땡겨요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네 개의 시장, 그러니까 네 개의 시장이 아닌 이 배달 플랫폼의 시장에서 이 네 개가 독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배달이랑 쿠팡이츠가 거의 2파전이죠. 2파전. 얘네는 이제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예전에 쿠팡이츠가 생기기 전에는 배민이랑 요기요랑 경쟁이 많았는데 결국 배민이 그 경쟁 구도를 이겼고, 그 다음에 쿠팡이츠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배달앱 시장을 한번 좀 봐볼 건데, 자, 배달앱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률 지금 현재 25년 10월치가 기준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또 최신 거는 이제 아직 업데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를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일단 배달의 민족 52%, 쿠팡이츠 28%, 그 다음에 요기요가 16%, 땡겨요가 7%.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땡겨요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고 이 둘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혹은 바뀌지 않을까, 순위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순 결제 추정 금액이 이제 2.7조 원 정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게 연에 2.7조면 시장이 절대 적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연에 2.7조의 시장이, 그것도 순 결제 추정 금액이 2.7조면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시장을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여러 가지의 품귀 현상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 가지의 품귀 현상이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 저도 자영업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꽤 오래 했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팔아서 남는 이윤, 그러니까 순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PPT에서 곧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순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이 매출 구조에서 보시면, 자, 매출 구조
재료비. 일단 뭐 음식을 만들려면 당연히 재료가 필요하죠. 음식을 판매하는 기본적인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이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이제 매출이 발생한 플랫폼에 지급하는 일정 수수료. 자, 여기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제가 판매를 했을 당시에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은 광고비, 기본적으로 광고비라는 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 수수료가 나갑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때는 8에서 10% 정도가 매출액의 8에서 10% 정도가 수수료로 나갔었어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배달비라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요즘 사 먹을 때 뭐 알뜰 배달 혹은 뭐 한집 배달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거를 요즘은 이제 클럽이나 배민 같은 경우에는 클럽 혹은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와우를 사용하면 무료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는데, 이 배달비는 사실 업주가 부담합니다. 업주가 부담. 네. 뭐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이 수수료를 내는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있던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2,400원에서 3,400원 사이가 한 건당 배달료로 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제가 만약에 이 뭐 만 원짜리 국밥을 팔았다고 쳤을 때 만약에 3,400원을 빼고 시작을 한다면, 자, 만 원에서 수수료가 8%에서 10% 넉넉하게 1,000원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4,400원이 빠지고 시작된다. 여기에 이제 또 뭐 재료비, 뭐 혹은 인건비, 뭐 가스비, 월세 뭐 이런 거를 다 빼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 이런 데서 나오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보실 게 용기 포장비예요. 용기 포장비. 이제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 포장비가 든단 말이죠. 이 음식 포장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리고 이 음식 포장 이제 그 포장 용기를 구매할 때 자체가, 자, 여기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마저 추가적으로 드리면, 자, 음식 포장 용기를 한 번 주문할 때 거의 많게는 500개에서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2000개까지 한 번에 주문을 해서 가게에다가 쌓아두는 형식, 그렇게 많이들 사용을 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최소 500개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시켰고, 제가 뭐 어떤 음식을 팔았는지는 공개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도 자영업을 꽤 오래 했고 뭐 배달 전문점도 운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500개에서 2000개 정도.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바로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는 바로 이 용기 포장비입니다. 이 음식을 담는 용기와 비닐 포장. 뭐 흔히들 배달 음식을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짜장면 시켜 먹으면은 뭐 철가방 아저씨들이 짜장면 들고 와서 이렇게 주고 나중에 밖에다 내놓으면 가져가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다 일회용 포장 용기에 오죠. 그 일회용 포장 용기가 지금 대란입니다. 대란. 이 일회용 포장 용기가 지금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가격이 한 3에서 4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최소 2주 정도가 주문 대기가 걸린답니다. 2주 정도. 지금 이 용기 포장이 그래서 사재기를 하는 업장이 상당히 많다. 뭐 아무래도 뭐 전쟁 리스크겠죠. 전쟁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보시면 2.72조의 이 매출의 시장이고, 우리가 플랫폼 어플에 가입돼 있는 전국 인구를 계산했을 때 설치 비율이 67%랍니다. 67%. 그 다음에 배민 사용률이 52%. 그러니까 지금 전 최소 이거를 얼추 계산을 해보면 전 국민의 절반은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의식주에서 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시장의 사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 용기 포장 요 부분인 거죠. 용기 포장비. 자, 이제 좀 얘기를 마저 해보면은, 지금 요즘 들어서 뭐 일단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죠. 여러 가지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배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주문에 대해서 논란이 꽤 많았어요. 배민이. 쿠팡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1인 가구를
이제 마케팅을 하자.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졌으니 1인 가구를 위한 걸 만들자. 그래서 배민에서는 한 그릇이라는 걸 만들었고, 쿠팡이츠는 딱 1인분이라는 이제 지면이 새로 생겼어요. 지면이. 그러니까 이제 막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에서 이 두 개가 생겼단 말이죠. 자, 얘네한테는 이제 1인 시장을 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대신에 가격을 할인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업주들이 하는 이유는 여기에 배달비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배달비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2,400원에서 3,400원 이 사이에 배달비를 면제를 해주겠다. 이 지면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오히려 객단가를 낮추고 개수를 더 팔아라. 이게 지금 뭐, 이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의 단점이 무엇이냐? 포장 용기는 도대체 포장 용기 어떻게 할 건데? 오히려 단가는 줄고 포장 용기는 더 나가야 돼요. 왜? 개수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닭도리탕 하나를 주문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인 가정, 4인 가족이 닭도리탕 한 마리를 주문하는 것과 1인 가족, 1인 가구, 1인 가구 3명이 닭도리탕 반마리 1인용을 주문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추 가격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5,000원에 판매를 한다 치고, 이 1인 가구에 들어가려면 또 12,000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잡아서 36,000원이라고 쳤을 때 오히려 단가는 이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수수료를 어차피 얘네는 다 떼가고, 그 다음에 지금 포장 용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서 3개를 팔래 아니면 여기서 1개를 팔래라고 하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여기서 1개를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재료비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포장 용기가 3개가 더 나가죠. 자, 우리가 포장 받아보신, 어차피 배달을 많이 드시니까 포장을 받아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포장 받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음식 포장 있죠. 그 다음에 뭐 숟가락 혹은 젓가락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담는 비닐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오히려 3배가 더 나간다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이 4인 가족에서 한 마리를 시키는 것보다 1인 가구 3곳에서 닭도리탕 반마리 3개를 시켰을 때 차이가 더 크다는 거죠. 뭐 반대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나의 주식일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저는 이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또 이 배달 얘기, 그다음 뭐 플랫폼 얘기 이런 거를 했던, 이제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 시장이 저는 지금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이 주식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지만, 자, 첫 번째, 빠질 땐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다리며 기도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을 찾고 나만의 방식을 통해 이겨나간다. 저는 이 세 번째,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아마 계속 이 영상을 찍으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 순간까지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이 자영업자의 시선은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이시거나 뭐 혹은 뭐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또 그리고 또 관심 갖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일단은 뭐 플랫폼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도 당연히 일반인의 입장에선 내가 시켜 먹는 건데 내가 신경 쓸 게 있나? 라는 입장도 크실 거고. 자, 하지만 이 자영업자의 기준에서 지금 이 용기 포장비가 너무 부담된다. 이거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잘 파고 들어보면 이걸 또 주식시장에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뭐라 그랬죠? 전쟁이 끝나도 당장 모든 게 정상화는 어렵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비닐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계가 6대가 있어요. 기계가 6대. 기계가 6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대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5대는 지금 현재 기계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거 직원들을 휴가 보내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당장 정상화가 돼도 정상화가 된다 한들 전쟁이 끝났다고 칩시다. 오늘 당장 내일 모레 끝났어요. 내일 전쟁이 끝났다고 쳤을 때 자 내일 전쟁 끝났습니다. 과연 이 6대가 바로 다 돌아갈까? 아니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늘어나겠죠. 한 대 돌리던 게 2대, 4대 이렇게 되면서 다시 6대까지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일반인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런 것을 잘 찾아내는 게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용기 포장 너무나도 부담되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배달 매장들이 이 용기비 아까워서 문을 닫나? 또 그럴 순 없거든요. 어쨌든 매출은 계속해서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매출이 발생이 돼야 뭐 정말 뭐 인건비를 빼고 남는 게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배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이 용기 포장 쪽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주식에서는 한번 이렇게 좀 시세를 받은 섹터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한 번 더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너무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배달을 못 먹냐? No. 그렇다고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없냐? 음식을 똑같은 내용이죠. 음식을 안 사 먹을 거냐? No. 나가서 먹고 오던가. 올 거냐? 나가기 귀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No.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배달 시장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계속해서 시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 2020년 10월 이 이전에는 더 훨씬 높았죠. 왜? 이때는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배달업의 대호황이 왔던 시기입니다. 이 이전 딱 그 시기가 2020년 요쯤이 2020년쯤이 대호황이 왔던 시기여서 매출이 좀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추세라는 거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많죠. 뭐죠? 혼밥충, 혼밥러라는 말이 많아졌는데 근데 또 이제 이 혼밥러에도 막 난이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나가서 먹을 수 있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술집 빼고는 다 가봤고 뭐 고깃집은 솔직히 못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혼자 살아. 누구랑 같이 먹을 수 없어. 고기가 먹고 싶어. 근데 나가서 먹기 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뭐다? 배달 고깃집을 시키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순환매 시장이에요. 돌고 여기서 하나에서 돌고 돌다 보면 결국 결론은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만약 어제처럼 이제 주말처럼 비가 많이 왔다고 칩시다. 비가 많이 왔어.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집에 있게 되죠. 집에서 쉬게 됩니다. 배고파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나가서 먹기 좀 그래. 그렇다. 그러면 또 저희가 뭐를 하죠? 폰으로 배달 앱을 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웃긴 순환매 시장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고 그게 여기에 매출에서도 눈에 보인다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제가 배달업을 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뭐 1인 가구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가정집에서도 배달 음식을 상당히 많이 시켜 먹어요. 왜? 어머님들 요즘 귀찮으실 때 배달 음식 시켜서 가족들끼리 먹자 이 마인드도 생기고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 옛날처럼 막 이제
한정적이지 않았잖아요. 많이 다채로워졌고 정말 많은 걸 시켜 먹을 수 있고, 아 이제는 무슨 생삼겹살까지 배달이 되는데 저기 정육점까지도 이제는 아예 배달앱에 등록이 돼서 생삼겹살만 시켜 먹을 수도 있는 시기가 왔는데, 당연히 옛날에 비해서 이 시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높아지는 시장 속에서 이 플라스틱 풍기가 저는 아무래도 한 달 이상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말했다시피 일단 가격이 3에서 40%가 오른 것도 문제지만 3에서 40%를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대기가 2주 이상 걸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키면 다다음 주에 와요. 그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라도 용기가 없거나 그러면 이 매장은 가게를 닫아야 되는 막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플라스틱 품귀가 지금 현재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플라스틱 품귀가 일어나는 것은 뭐 이제 뭐 비닐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뭐 종량제 대량 뭐 이런 거밖에 없겠지만, 이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이 플라스틱 품귀가 지금 상당히 크고 이 용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주 도대체 뭘 줄 것이냐. 자, 바로 저는 세림 BNG입니다. 세림 BNG. 이미 얘는 시장에서 한번 대응을 받은 친구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플라스틱 품귀가 지금 현재 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질 정도면 한 번 더 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 세림 BNG가 뭐 하는 회사죠?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찍어내는 게 전보단 줄었고, 또 다른 일반 중소기업, 다른 소기업들에서 찍어내는 개수가 현저히 줄었을 겁니다. 왜냐?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림 BNG가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내지 않을까. 한번 조정은 받더라도 이렇게 좀 널찍하게 차트를 한번 봐보면, 이 정도에서 차트를 봐보면 저항 한번 받았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았을 때 저는 이전 신고가가 5,070원, 요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한 4,000원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 자체가 뭐 일단 계속해서 그림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한 번 더 강하게 쳐낸다면 한 3, 4,000원대까지는 넉넉하게 한 달 동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오늘 제작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 이제 또 주말 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우산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제 뭐 저는 매일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세림 BNG 종목 추천으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더 좋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